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기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터진 한미 간 협상 불발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박승환 세종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미국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담을 취소한 겁니까? 네. 먼저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전했고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발언 확인하시죠.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서 연락이 와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협상 취소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에 출국을 1시간 남짓 앞두고 미국 출장을 취소하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외교 관례상 경제통상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일정을 직전에 명확한 설명 없이 취소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외교수장과의 통화를 미국이 아닌 일본과 가진 점도 한미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냈고 유럽연합과 중국 역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데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회담까지 취소되다 보니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 겁니까? 네, 한미가 단장의 협상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하루 이틀 내에 마주 앉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오는 28일과 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예정돼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8월 1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 극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25% 관세를 맞은 뒤 협상에 임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어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보다 앞서 미국에 가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장관과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 상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에너지장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을 예정대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수장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임하는 중인데요. 미국과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과 에너지 협력 강화를 카드로 타협점을 끌어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에 분수령으로 예상됐던 2+2 협의 불발로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기 전 돌파구 찾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정확한 상황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대통령실도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 통상회담이 갑작스레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출국해 오늘 오후 귀국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만큼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최대한 보안을 지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신중한 대응이 일각에서 제기된 위 실장의 가시적 성과 없는 귀국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방금 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불발됐지만 유선 협의로 대체됐다며 양측은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이에 상응할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할 텐데요. 현재 전략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삼성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이들 기업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일본이 최근 미국 측에 제안한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지만 한일 경제 규모 격차를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투자액은 기업들의 순수 투자 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한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 전략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처럼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에서 8천억 원이 넘는 손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고로 대응했지만 하반기 들어 재고 물량도 소진했기 때문인데요.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산업부 고영국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현대차 상반기 실적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약 48조 2,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7.3% 늘고 영업이익은 15.8% 줄었지만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실적보다는 높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실적에 대해 고부가 가치 차량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 비중이 20%를 돌파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지난 3월 25일부터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만큼 2분기부터 영향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에서 직접적인 관세 영향으로 줄어든 금액은 8,282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20%는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영향과 환율 효과를 뺀 영업이익률은 7.9%입니다. 네, 8,282억 원이라는 숫자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828이죠. 네, 영업이익이 16% 가까이 줄었지만 경쟁사 대비해선 그래도 선방한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미국 판매 1위를 기록했던 이제 GM도 실적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이제 GM은 2분기 매출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든 471억 달러, 영업이익은 31% 줄어든 3억 달러라고 발표했는데요. GM 역시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와 비교하면 현대차는 선방한 겁니다. 네, 이제 일본 토요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인데요.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우리 돈 이제 113조 원, 영업이익은 27% 줄어든 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토요타는 미국 관세로 이제 올해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이 됐었는데 어제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이제 15%까지 내려가면서 감소폭이 좀 줄게 됐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한미 간 협상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처럼 관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질 것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다면서도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선에서 손익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제 미국 판매 가격 인상 여부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현대차 측은 가격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격을 인상한다 혹은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이제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동결한 결과 상반기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1%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이제 부품 공급망 현지화 같은 원가 절감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과 또는 이제 고객 안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이런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관세율이 향후에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지금으로선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는 이제 관세 영향이 하반기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이제 현 시점에서 올해 수익성 가이던스를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시했던 올해 수익성 가이던스는 매출 성장률 3에서 4%, 영업이익률 7에서 8%입니다. 현대차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입니다. SK증권은 이제 한국의 대미 자동차 품목 관세가 현재 25%에서 12.5%로 변경될 경우 4분기 현대차 영업이익 전망치를 5천억 원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이제 25%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6조 5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차량 가격의 인상이나 또는 이게 현지 생산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과세에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신 만큼 오늘은 관련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세제 개편안 워낙 방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어떤 점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 말에 워낙 뜨거웠었던 것은 금융투자 소득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활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거래세 부활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금 유가증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농특세 0.15%만 부과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농특세 없이 0.15%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로 동일하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원래 0.25% 수준이었는데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애초 2023년 도입하기로 돼 있다가 2년 유예가 됐고요. 올해 이제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작년 말에 또 전면 백지화가 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이유로 거래세를 낮춰왔는데 이제 금투세가 없어진 마당에 거래세를 그대로 또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부활된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네, 거래세의 경우 사실 인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정도로 사실 관심 바뀌기는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인하율을 보면은 2년에 거쳐서 0.02%, 0.03%포인트씩 인하가 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단계적 인상을 한다 해도 증세라고 하기에는 좀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증권사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사실 거래세 인상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워낙 미미하고 원래 있던 것을 좀 되돌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과세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 만한 요인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진짜라는 건데요.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대주주들이 많아지고 과세 대상도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역사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억 원입니다. 2013년에는 50억 원이었던 것을 2016년 4월부터 25억 원으로,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 정부에서 2024년 1월부로, 작년 1월부로 5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양도세율은 보유 주식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10에서 30%로 이제 차등이 되는데, 문제는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 과세 기준일마다 시장을 뒤흔들 만큼 개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이었던 지난 2021년 연말 배당락과 맞물려서 개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고요. 2022년에도 5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이었던 작년은 분위기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달랐습니다. 네, 어찌됐든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스피 5천과 이 세제 개편 방향성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근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이기도 합니다.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해서 15.4%, 2천만 원 이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49.5%의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수영 민주당 의원이 최고 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는 이제 30% 초중반으로 덜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증권거래세, 자본소득 관련 세제들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이제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주시죠.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남양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어내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신형 전기차에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소음과 진동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배창학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구개발 심장인 남양연구소에 있는 공력 시험동입니다. 시속 200km의 태풍급 바람이 유선형 디자인의 차량을 가로지릅니다. 물체가 공기를 지날 때 발생하는 힘을 줄이기 위한 테스트로 아이오닉 6 기반 콘셉트카가 대상입니다. 에어로 챌린지카의 공기저항 계수는 0.144로 전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계수가 0.01 낮아지면 전기차 주행거리는 6.4km 길어지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25만 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양연구소 공력개발팀은 전기차 주행 시 전체 에너지의 40% 이상이 공기저항에 쓰이는 만큼 엔진이나 타이어 구동 저항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시험동 내 챔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 강설과 강우 등 악천후 환경 구현을 통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차를 세워두고 트렁크나 충전구에 눈이나 비가 유입되는지, 기후에 따라 배터리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점검합니다. 한여름이라 영상 30도인 바깥과 달리 안은 영하 30도로 제 속눈썹마저 얼어붙은 강추위입니다. 이 북미의 한파부터 중동의 고온까지 다양한 글로벌 기온 환경에서 내구성을 시험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날씨 환경에서도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극한 조건이라도 이 실험실 평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를 비롯한 기존 전기차의 부분 및 완전 변경 모델과 신형 차종에 신기술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현재 입주까지 평균 19년 가까이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13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구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으로 최고 층수가 7층으로 막히다 보니 20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규제와 공공기여율 완화에 나서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24년을 미루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일 같아요. 서울시내 이렇게 낙후된 데 없거든요. 서울시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합 설립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시기가 5년 반가량 빨라지는 셈입니다. 주택 문제만큼은 공급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물량은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정한 기한 내에 단계별로 완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겠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급 속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 생각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정비 사기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진짜 침체돼서 실제로는 그렇게 장밋빛 그림처럼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저는 이런 소상공인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